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현지 시각 8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가 최근 팟캐스트에서 인스타그램의 검색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G세대죠.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자, 이 G세대 사용자들이 전통적인 검색 엔진 대신 틱톡 등, SNS에서 정보를 찾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메타의 검색 담당 팀 규모를 키우는 등 향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검색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는 긴 여정이 되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콘텐츠가 처음 24시간에서 48시간 이후에도 주목받을 수 있게 되면서 크리에이터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G세대 등 젊은 사용자들의 검색 방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도 2022년부터 틱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자사 주요 사업인 검색과 지도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틱톡은 지난해부터 광고주들이 검색 결과 페이지를 타깃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글과 직접 경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연구에서도 G세대가 SNS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번스타인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G세대의 45%가 검색 엔진보다 SNS에서 검색을 더 많이 한다고 하고요. 지난해 헉캠퍼스 연구는 G세대의 51%가 구글 검색보다 틱톡 검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틱톡처럼 댓글창 상단에 나타나는 추천 검색어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틱톡은 댓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 검색어를 제시하는데 아담 모세리는 때로는 동영상 자체가 아니라 댓글 등 주변 맥락에서 진짜 재미를 찾을 수 있다며 이를 더 쉽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담 모세리는 댓글을 활용해 검색 제한을 개선한 새로운 인스타그램 버전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다네요. 네. 검색 기능이 이게 사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주요 기업들에서 이 검색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검색을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여러 연구 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검색 기능이 얼마나 이제 특성이 있고 좀 경쟁력이 있느냐가 서비스 성공에 또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K-팝 아티스트 G드래곤이 손잡고 AI를 활용해 K 콘텐츠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카이스트는 9일 대전 유성구 본원에서 G드래곤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AI 엔터테크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센터는 3분기에 출범해 콘텐츠 산업에 적용할 신기술 개발을 전담한다고 하고요. 기술 개발을 넘어 기술과 문화를 융합해 콘텐츠 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테크아트 융합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카이스트의 구상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는 특히 지난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로 임명된 G드래곤과 협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G드래곤은 교수 임명 후 엔터테인먼트와 첨단 기술 융합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오후 본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사로 참석해 AI 엔터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카이스트는 소프라노 조수미 초빙 석학 교수와 협력해 조수미 아트 앤 테크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엔터테크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쌓았다고 합니다.
지드래곤이 소속된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최근 방한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와 비공개 대표 간담회를 갖는 등 AI 엔터테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은 카이스트의 과학기술 역량이 권지용 교수의 글로벌 감각과 결합해 K컬처의 기술적 진화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카이스트의 도전 정신과 연구 DNA가 엔터테크 시장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용호 갤럭시 코퍼레이션 대표는 AI 엔터테크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했다고도 하네요. 네, 요즘에 매우 핫한 GD가 이제는 카이스트 교수가 또 되셨네요. 이거는 좀 처음 알았는데, 역시 GD도 이 AI 코인을 놓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GD의 이런 어떤 참신한 만남이 AI 이 발전에 얼마나 AI와 또 엔터의 발전에 얼마나 이 큰 영향력을 선보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역시 AI 소식인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으로 석탄을 꼽아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9일 악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에 따른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중단,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망 안정, 모든 연방정부 부처의 석탄 산업 차별적 정책 중단, 신규 석탄 프로젝트 허가와 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증하는 AI 수요에 따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석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폐쇄가 예정된 석탄 발전소를 지속 가동하는 것은 물론 AI 전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소를 추가 가동할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석탄 채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석탄을 방위 안보에 필요한 광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석탄 산업을 지원, 통제할 수 있도록 국방 생산법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을 통해 태양광 패널과 기타 신재생에너지 제품 생산을 촉진하며 석탄 사용량을 줄여왔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평가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전기 생산을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의미 있게 늘리고 싶다면 석탄 발전소 폐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고요. 미국 공화당의 존 바라소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도 기후 변화론자들은 석탄이 과거의 에너지라고 말하지만 청정 석탄은 미래의 연료가 될 수 있다며 저렴하며 믿을 수 있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산업 지원을 직접적으로 내세우면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천연자원보호협의회의 킷 케네디 상무는 석탄 발전소는 오래되고 경쟁력이 없으며 신뢰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석탄에 대한 이 상반된 의견들 또 좀 재밌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냥 재미로만 살펴볼 수는 없겠죠. 이게 또 환경 문제와 또 직결돼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석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세 가지 주제 가지고 잠시 후 최세님, 기림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6화. 오늘도 최수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여기가 딱이야님, 오늘도 즐겁게라는 이제 글을 남겨주셨는데, 되게 감사하네요, 진짜. 완전히 저희 지인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매번 들어오셔가지고. 예,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지난주에 저기 홈플러스 가가지고, 저기, 라면은 잘 사셨는지도 궁금하고. 이거, 저기, 프로필 사진에 악기 연주하고 계신데, 직업이 악기 연주사이신지도 궁금하고 그렇네요. 네, 언제 한번 게스트로 모셔서 시청자와의 만남 이런 거 하면은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반전이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뒤에서 나와. 직원이. 아무튼 제가 여기가 따기야님 글 보고서는 두 번째 기사 때는 좀 텐션을 올렸어요. 뭔가 첫 번째 기사 때 너무 좀 처졌나? 이게 좀 제가 말도 좀 느리게 한 것 같고 좀 그래가지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제가 그렇죠. 덥죠 오늘. 저도 모르게 좀 처졌나 싶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기사 때는 조금 텐션을 올려서 힘을 내봤는데 남은 시간 또 파이팅 넘치게 즐겁게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요새 좀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하고 싶어서 완전 병맛 애니를 찾다가 백스트리트 걸스 조폭 아이돌이라고 하는 애니를 지금 보고 있는데 뭐라고요? 백스트리트 걸스 조폭 아이돌이라는 애니를 보고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진짜 3.5점 저는 드리고 추천은 진짜 조심스럽게 하는 게 이걸 잘 건드리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용이 이제 야쿠자 세계에서 어떤 3인이 완전 조직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큰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두목한테 갔는데 두목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을 원래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태국을 보내서 성 전환 수술을 시킨 다음에 아이돌 데뷔를 시켰는데 그 아이돌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쿠자가 아이돌로 활동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이야기인데. 네. 그게 재밌는 게 어쨌든 간에 성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면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막 예쁜 아이돌 그림에 막 목소리는 노래도 막 여자 목소리로 나오다가 막 속마음 얘기할 때는 야쿠자 목소리로 나오는 그런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그가 정말 수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스 꽁트의 특유의 쌈마이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개그가, 그 다음에 맨날 똥방구 얘기 나오고, 그런 개그를, 부담 없이 즐기고 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가지면 안 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좀 비이상하거나 아니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시작하지도 않는 게. 거의 정신을 내려놔야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10부작밖에 안 돼요. 20분짜리 10부작밖에 안 됐는데 이제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20분이 한화가 쭉 가는 게 아니라 5분씩 에피소드별로 나오는 거라 가지고 막 중간에 끊어도 이렇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거를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를 잊어주세요. 네. 아니 근데 다양한 장르가 있는 거니까 저는 약간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약간. 네, 그러면은 이제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마포 FM은 기존에 이제 성소수자라는 이런 분들의 어떤 소재들도 이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근데 재밌긴 한가 보죠? 저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조만간 꽁트 여기 에피소드 중에 좀 수위가 덜 한 거를 가지고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 못 살려. 이게 그림체도 너무 웃기고 약간 괴짜가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체 그냥 그림 표정으로만 웃기고 이런 저 여자 목소리 시켜주세요. 제가 여자 목소리 해보겠습니다. 연습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요즘 연기 욕심을 좀. 아니 근데 이게 야쿠자가 3명이라서 어차피 다 여자 목소리 해야 돼. 그렇구나. 맞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체스님이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에서 이제 꽁트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데 조금 이제 연기자로서 꽁트 정해진 연기자로서 좀 한 번쯤은 정상적인 걸 좀 봐주셔서 뭐 물론 그런 거는 또 참고를 안 하시겠지만 보시더라도 아무튼 여성 연기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가 지금 너무 잘 나가서 물론 이제 어제는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12경기 중에 2패밖에 안 하고 굉장하네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좀 뭔가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야구 개막했을 때 제가 이제 스트레스도 시작된다라고 뭔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도 잘하는군요.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고 지더라도 막 그렇게 어이없게 지질 않아서 지금 2위랑 벌써 3게임 차예요. 네. 2.5게임 차 대단하네요. 어제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2번밖에 안 졌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졌는데 별로 좀 화가 안 나고 물론 경기를 일부러 안 봤어요. 한 1회, 한 2, 3회 정도 되니까 오늘은 가망이 없겠다 싶어서 안 봤는데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죠. 네. 약간 잘 나가는 팀의 여유군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우승한 시즌에도 못 느껴봤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는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 기사 쓰신 분들이 이제 원래 뭐 재미삼아 그랬겠지만은 뭐 지금 LG가 13경기 중에 2번밖에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승률이 8할 때예요. 근데 8할 때인데 어제 한번 진 거 가지고 이제 막 투수가 뭐 어쨌느니 그다음에 이제 막 타격 페이스가 죽었다느니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대 투수가 에이스거든요. 그래서 잘 던졌고 또 이제 그 못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막 뭐 벌써 막 DTD 시작된 것처럼 막 이렇게 기사를 쓰니까 좀 이제 그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뭐든지 그 희노애락이 있고 오르락 내리락이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든지. 그래서 저도 그런 좀 수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분은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안 봐요. 안 봐요. 보면서 일희일비를 안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뭔가 이 수행의 방법인 거죠. 이제 그거를 뭔가 좀 연습을 하고 딱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보면서도 이게 가능하게끔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운동을 틈틈이 이제 했더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에는 제가 운동을 안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안 한 게 사실 이게 뭐 이 시간에 그냥 가서 막 하느니 그냥 쉬자 좀 이런 마음이었지 운동이 싫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역시나 운동을 이렇게 한번 하니까 할 때는 참 재밌어서 앞으로는 조금 쉬는 걸 줄이고 운동을 더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저는 요새 그 기타 다시 열심히 좀 치고 있는데 이게 한동안 좀 약간 멈춤세다가 요새 다시 좀 성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쁘게 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어려워가지고 이게 잘 안 느는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들다가 또 어느새 또 뒤돌아보면은 내가 옛날에 친 거 다시 들어보면은 좀 확실히 성장하긴 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시 동기부여를 좀 얻고 다시 또 좀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근데 기린님은 기타를 왜 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연하라고 하니까 공연할 실력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치는 건가?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제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오래 하는 취미들이 있는데 네. 그냥 저는 이제 그냥 하나를 오래 해요. 오래 하는데 너무 오래 하는데 만년 초보이면 좀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그래도 하는 김에 잘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기타도 네. 말씀하세요. 기타도 이제 되게 한 10년 넘게 쳤으니까 근데 한 7, 8년쯤 치는데 한 3년 차 이후로는 이제 그냥 만년 초보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쳐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발버둥을 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성장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하나를 오래 한다고 하시기에는 찍먹하신 걸 저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골프는 도대체 언제쯤 제가 그런 걸 했었나요? 골프, 크로스핏도 하셨던가? 뭐 아무튼 빨리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지어 그 발레인가 요가도 발레가 아니라 필라테스 맞아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를 오래 하는 이제 기린님 블로킹 오래 같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어 전쟁이 뭐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이런 SNS 그 시장을 이제 필두로 해서 뭔가 검색어 전쟁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검색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막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검색이라는 게 좀 그냥 너무 이렇게 보조 기능처럼 느껴지니까, 이거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서비스에서 있는 검색 기능은 그게 이제 이거 서비스를 좀 편하게 좀 쓰기 위한 뭔가 부가적인 거지, 검색 기능이 이 서비스를 막 먹여 살린다 이런 거는 사실 뭐 검색 엔진 뭐 네이버, 구글 뭐 이런 데 빼고는 딱히 막 못 느꼈을 텐데, 요즘에는 또 이 추세가 많이 달라져서 검색 기능을 진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틱톡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틱톡과 인스타그램이 검색어로 이렇게 막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틱톡과 인스타그램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까? 이게 조금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체스님은 틱톡, 인스타그램 다 써보셨을 때, 저는 뭐 네. 사실 틱톡 충인데요. 그 틱톡의 그 검색 기능이 되게 불편하다라는 거는 원래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틱톡이 거의 80% 광고거든요. 근데 광고인데 이게 우리가 막 TV 보는 광고 그런 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쿠팡 파트너스의 일환으로 뭐 하는 뭐 컨텐츠라든지 이렇게 광고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신기한 제품들도 많이 이제 보여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뭐 음악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좋은 음악이 있으면 그거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음악이나 뭐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흰머리 나오는 애니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컨텐츠가 떠야 되는데 안 떠요. 그냥 저기 나이 드신 분 컨텐츠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검색들이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한 며칠 동안 그거를 막 계속 스크롤로 내리다가 거의 노가다로 찾은 그런 네. 경험들이 꽤 있어요. 막 뭐 제가 골프 같은 경우도 보는데 골프도 이제 보면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릴스보다도 텍스트 이런 거 넘기면서 보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제가 뭐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문장들 이런 것들을 찾는데, 그게 뭐지? 약간 이런 거를 검색을 하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인스타그램을 다시 넘어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색 기능이 상당히 불편하다. 약간 이런 거가 있어서, 그 검색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게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네. 이제 구글과 네이버가 결국에는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 네이버는 이제 지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원하는 어떤 그 가게를 바로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구글은 오히려 뭐 맛집 탑10 뭐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웹사이트로 연결해주는 그런 광고가 많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그런 광고 형태에 따른 건데, 이제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데, 제가 그거를 찾지를 못하면은 사실상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원하는 사람과 제대로 매칭이 안 되면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공감 가지 않는 거는 뭐냐면 댓글을 추천해 주는 거는 저는 절대 결사반대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런 그 지금 컨셉이 이제 뭐 틱톡에 있는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건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뭐 네이버도 뭐 요새 뭐 맛집 검색할 때는 구글보다 네이버 많이 검색하니까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는, 그러니까 검색도 어디다가 치중을 하냐는 건데, 댓글에는 이상한 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했는데 이상한 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고 막 그렇게 되고,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게 예전에 틱톡에 혐오스러운 게 굉장히 유행인 게 있었어요. 막
막 귀지를 파낸다던가 몸에 종기를 막 수술한다던가 그게 제가 의도하지 않고도 그게 거기서 추천이 떠가지고 그 실수로 누르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떠요. 으악. 근데 그런 것처럼 댓글도 만약에 혐오스러운 댓글이 있는데 그걸 제가 그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걸 눌렀어요. 그러면 계속 그것만 뜨게 되거든요. 그거 차단하려고 그러면 꽤 오래 걸려요. 알고리즘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저는 완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댓글 추천이다 이러면은 저는 틱톡 아마 삭제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 컨텐츠들 추천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좀 그 AI와 검색이 좀 접목돼가지고 이 검색을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좀 성향인지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블로킹을 검색을 하는데 최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욕을 막 검색해서 막 안 좋은 컨텐츠나 막 비판하는 막 그런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면 나는 이게 블로킹 구독자라서 블로킹 새 소식이 있는지 보려고 한 건데 그런 컨텐츠를 보면은 좀 안 맞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 방향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판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AI 요새는 뭐 사실상 AI가 반 이상은 검색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저도 이제 길번님 말씀 동의하고 저도 이제 틱톡이랑 인스타가 왜 이제 와서 검색을 하려 하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가 구글이나 예전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검색이 텍스트 기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로 써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인식하기가 쉬워요. 얘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좋은데 인스타나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이랑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컴퓨터 이해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타이틀 물론 제목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제목이랑 그 내용이 완전 따로 노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워낙 그 용량도 크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나 틱톡이 워낙 그 핫한 거 트렌드 위주의 어떤 내용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검색보다는 그냥 약간 추천을 좀 더 중시했던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드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좀 예전에 좋은 것들도 좀 다시 좀 보여주면서 좀 이제 트래픽도 좀 다시 지속성을 올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아졌나 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약간 이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네. 좀 이제 요약하는 방식 그리고 검색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네. 하는 그런 아젠다들이 이제 인스타도 좀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틱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틱톡이 아마 좀 더 어렵겠죠. 영상이니까 15초짜리 쇼폼이니까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틱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들이 검색 기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한번 앞으로 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채스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네, 저는 검색 전쟁이라고 이제 딱 들었을 때부터 이제 떠오른 곡이 이제 예전에 들었던 서태지 인터넷 전쟁이 떠올라가지고 네, 인터넷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네, 서태지의 인터넷 전쟁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
바이러스 끝없이 맞서는 백신 온 세상 작전에 놀림 더 갤러리 각종 칼라리 허리무리아의 머릿속을 홀린 아동학들 자연태 소녀들을 우리는 주태 천태 망상의 실체 해석하지만 너 내가 널 지켜줄게 네 가슴 찢어줄게 네 눈물 닦아줄게 믿어 날 네. 서태지의 인터넷 전쟁 듣고 왔습니다. 이게 다 안 끝난 건가요? 아니 지금 페이드아웃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건데 이거 기다리다가 저기 속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예. 이게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켜가지고 아니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노래가 그래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끝난 줄 알고 막 하니까 노래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추천한 애니를 이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옛날 노래인데 되게 세련됐네요. 네. 엄청. 아 이게 내가 널 지켜줄게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인터넷 전쟁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식은 이제 카이스트와 GD가 또 손잡고 AI와 뭐 엔터에 이제 융합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일단 G드래곤이 카이스트 교수가 왜 됐는지부터가 되게 저는 재밌었고 아니 뭐 왜라는 거는 없긴 하지만 이게 별로 교수 이쪽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뭐 한예종이나 뭐 서울예대나 그런 좀 예체능 쪽 교수라고 하면은 뭐 좀 그럴듯하다 하겠는데 갑자기 카이스트 교수가 됐다니까 일일 교수 이런 거 아닐까요? 일일 교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초빙 교수라고 하니까 이제 뭐 본인이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카이스트에서 뭔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좀 뭐 어드바이저 느낌으로 그냥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진 않겠죠? 강의도 하겠죠. 근데 하겠죠. 강의하면 완전 네. 땡큐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들어볼 때 읽어드린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날 이게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하면서 이제 카이스트가 우주로 GD의 음악을 송출하는 시도를 또 한대요.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굉장하군요. 네. 이제 우주에서 이제 GD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뭔가 송출하는 그런 기술을 뭐 한다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하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선뜻 이렇게 와닿진 않는 거죠. 우주에 그걸 송출하면은 뭐 외계인이 들으라는 건가? 이게 뭐 아무튼 뭐 그런 뭔가 좀 그 실험적인 뭐 그런 거겠지만 당장 뭐 실용성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그런 거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AI는 뭐 요새 워낙 핫하다 보니 뭐 AI가 뭐 어떻다 저쩌다 이런 거는 뭐 이미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엔터 업계가 AI와 이제 뭔가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보자. 우리 예전에 이제 비트블루 알트다운. 아니 제가 그래서 네. 요거에 또 좀 약간 덧붙이는 네. 또 좋은 그 기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좋습니다. 버티버 그룹 프리즈 V 5월 팬 콘서트 개최 예매 시작. 그래서 이제 넷마블 FNC의 그 자회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가 그 버추얼 유닛 프리즈 V의 팬 콘서트를 오는 5월 3일 오후 6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기술과 예술과 이런 산업이 이제 그
융합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GD가 카이스트 무슨 뭐 바이오공학과 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뭐 거기도 창업이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아니 기계공학과 교수래.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는 좀 그런데 네, 아무튼 네. 그 기계공학과에서 그 기계공학 수업을 가르치지는 않고 교양 같은 거를 가르치겠죠.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엔터 산업과 도입이 되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그 버티버 시장도 열리고 있으니까 그 GD도 이제 기계공학과 교수도 됐고 이게 아니 되게 일단 체스님 일단 혼나셔야 되는 게 생방 시간 사전에 고지 않으셨던 그랜트 펑님이 지금 예. 이 화가 나셨습니다. 네, 사실 원래 금요일 오후 2시인데 자꾸 이제 이 스케줄이 네. 자꾸 변경돼가지고 원래 그래서 생방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네. 아니 마포 FM 좀 컨텐츠를 조금 올려주려고 아, 네, 그렇죠. 그렇게 네, 그게 예. 좋죠. 네. 다음 주에도 예, 이 목요일 시간 2시 목요일 예. 2시니까 그러니까 원래 금요일 2시인데 그리고 금요일 2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 이제 불금 보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네. 이게 좀 급작스럽게 이제 자꾸 스케줄이 막 네. 예.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신기한 게 체스님 말씀 듣다가 좀 신기하다고 느낀 게 AI와 엔터의 융합인데 GD는 기계공학과 교수면 이게 근데 이건 쉴드는 안 되네요. 진짜. 차라리 무슨 뭐 데이터 센터 교수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기계공학 뭐 AI 뭐좀 미묘하긴 하네요. 아니 예전에, 예. 예. 예전에 운동선수들이 그 대학교 갈 때 뭐 연대나 고대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유명 네. 선수들이. 근데 이제 그때 운동선수들 그 껴넣을 학과가 운동선수들이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알기로 뭐 서장원 씨인가 우지현 씨인가는 무슨 연세대 법학과인가 네, 봐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아니 뭐 카이스트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엇나간 과에다가 넣어야 되나 그냥 뭐 하나 과 새로 만들어도 사실 GD 정도면은 네. 워낙 대단한 분이니까 네. 뭐 괜찮지 않나 싶긴 아니 뭐 한데 GD만 계신 게 아니라 이게 소프라노 조수민님도 카이스트의 교수님이시라니까 어. 카이스트가 이게 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다양한 분야와 어떤 콜라보를 좀 하려고 이런 분들 많이 섭외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드네요. 어쨌든 저는 뭐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건 이게 저희도 항상 얘기하는 게 AI를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저희가 AI를 통해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하려면 네, 결국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내가 잘 모르는 분야, 내가 잘 아는 분야도 어쨌건 한번 던져 놓으면은 얘가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네. 무조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분야, 특히 이제 AI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사실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이니까 네. 뭐 엔터 쪽이나 다른 분야에 대한 AI를 만들어도 이게 내가 잘 만든 건지 잘 못 만든 건지 이걸 판단을 못 하실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은 사실 엔터는 특히 항상 트렌디 하잖아요. 어제 유행했던 게 오늘은 벌써 식상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트렌드에 핫한 사실 사람이 최종 평가를 좀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확실히 좀 서로 시너지가 날 만한 분야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약간 번외로 이 지난주 주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 길버님이 주제 선정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탈불 하고 나서 다채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주제는 뭐냐면은 세 명이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떠들고 이제 나쁜 놈들입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오늘은 벌써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이제 그 길버님 들어서 블록 속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딴 걸로 이제 딴 속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하긴 지금 블록체인이 없었구나. 요즘에 AI 속으로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AI 킹인데 맞아요. 요새는. AI 속으로. AI 안 한다고 블록체인 하나씩 넣겠다고 했는데 블록체인 온데간데 없어요. 요새. 블록체인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이건 우리 이름이 블로킹이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근데 아까 하던 얘기 맞아 하면은 지드래곤님이 요새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하시고 그러는데 약간 조금 감이 살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어떤 점에서요? 아까 뭐 이렇게 원래 예능에 그 무한도전 이런 데 많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쵸. 나오셨는데 그 지드래곤이 그분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어떤 웃음을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약간 이게 호스트 하시기엔 약간 그 예능감이 약간 아쉽지 않나?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데프콘 같은 분들은 네. 게스트로도 잘하고 호스트로도 잘 하시는데 네. 지드래곤은 이제 약간 호스트로는 예능감이 살짝 조금 아쉬운 것 같은 그 가진 음악적 재능에 비하면 그래서 너무 낯도 많이 가리고 쑥스러워하시고 막 좀 그러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좀 약간 자기를 네. 놓으면은 좀 더 잘 되지 않으실까 그 생각이 좀 들었네요 갑자기. 그 GD님이 뭐 이 방송 안 보시겠지만 네, 뭐 제가 평가할 거 아니죠. 뭐 내려놓는 거를 한번 참고하시려면 블로킹 1화와 한 3화 정도를 비교해서 이제 ZB가 제가 이니셜이 길벗이라서 GB인데 저 이제 GD님이시잖아요. GD님이 이제 ZB의 연기를 한번 보시면 어떤 게 내려놓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아실 수. 이게 사토시 오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네. 좀 그러니까 잘못 말한. 그건 아까 그 애니를 보시는 걸로. 예. 네. 토를 잘못 말한. 너무 지나가지고 신청곡 네. 듣고 짧게 한번. 신청곡 뭐 기린님 신청곡. 요즘 하루하루가 이제 다 도란부 선생님 때문에 정신 없지 않습니까? 마침 네. 지드래곤 나와서 빅뱅의 하루하루 네. 들었습니다. 빅뱅의 하루하루 얼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Finally I realized that I'm nothing without you. I was wrong, forgive me. 파도처럼 부서진 내 마음 바람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너희처럼 사라진 내 사랑 무시처럼 지워지지 않아 한숨만 땅이 거지라시죠 가슴 속에 묻지마 스피죠 네가 없인 단어를 못 쓸 것만 같았던 now 생각과는 다르게도 그럭저럭 혼자 잘 살아 보고 싶다고 불러봐도 넌 나 무대다 멈췄나 헛된 기대 걸어봐도 이젠 소용없잖아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는지 그대 내가 보이긴 하는지 벌써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 다가가기조차 말을 걸 수조차 없어 애태우고 나 홀로 밥을 지새우죠 수백 번 지원해줘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그럭저럭 참아볼 만해 그럭저럭 견뎌낼 만해 넌 길을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Oh girl I cry yo my all Say goodbye 길을 걷다 너와 나 우리 마주친다 해도 못 본 척하고서 그대로 가던 길 가줘 자꾸만 옛 생각이 떠오르면 아마도 나도 몰래 그댈 찾아갈지도 몰라 넌 늘 그 사랑과 행복하게 넌 늘 내가 다른 마음 안 먹게 넌 늘 작은 믿음 동안 남게 혼자 지내 존나 보낸 듯이 넌 늘 저 하늘같이 하얗게 누군가도 같이 새파랗게 넌 늘 그래 그렇게 웃어줘 아무 일 없듯이 보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그럭저럭 참아볼 만해 그럭저럭 견뎌낼 만해 넌 길을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나를 떠나서 맘 편해지길 너를 잊고서 살아가줘 그 눈물은 다 마를 테니 하루하루 지나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덜 아플 텐데 영원히 함께하자던 그 약속 이젠 추억에 묻어두길 바래 baby 널 위해 기도해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say goodbye. 네. 빅뱅의 하루하루 듣고 왔는데 듣는 동안 그랜트 펑님이 이제 댓글을 상당히 많이 적어주셨는데 아니 근데 그 아시는 분이세요? 이게 모자를 이게 생방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못 보는 모자를 하시. 아니 저번에 썼던 모자랑 다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원래 가지고 있던 모자고 AI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라 봅니다. 사람 사는 모든 영역이 AI 범위에 포함일 듯요. 그렇죠. 뭐 AI가 뭐 엔터와만 융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뭔가 AI 사용 범위를 이제 한정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뭐 일상이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모든 AI가. 곳에 쓰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멋진 미남 기린님 얼굴이 화면에 좀 가려집니다. 아, 제가 그래서 잠깐 당겼습니다. 의자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보시라고 제가. 앞부분을 놓쳤는데 간단히 요약해 줄 수 없나요? 근데 그 기사 하나만 놓치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근황은 어차피 뭐 야구 얘기하고 저기 네. 그 기타 얘기하고 저 애니 얘기하고. 요약해드리면은 지드래곤이 왜 기계공학과 교수인가 이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첫 번째. 아, 첫 번째. 네, 틱톡이랑 이제 인스타그램 검색하는데 이제 그 검색 수준이 낮다. 그 원하는 컨텐츠가 낮다. 그래서 쇼츠라서 아마 검색이 힘들 것 같고 이게 검색은 결국에는 광고 때문인데 제가 원하는 그 검색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 컨텐츠 만든 사람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네. 했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들어볼 들으시겠지만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이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안 하고 SNS로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 업계에서 검색 전쟁이 이제 벌어져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최스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GD가 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가 됐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AI 간단히 이제 건드려주고 이제 다음 이제 이번 주제가 이 도란프가 이제 AI 전력 공급을 석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거의 찍먹해야 되는 수준이라서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걸 보고 나서 옛날에 그 마이닝을 이제 태양에 비교한 그래서 마이닝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 약간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석탄 공사가 문을 닫았는데 미국에서 석탄을 살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ESG 경영이다 뭐다 이제 환경 생태계에 이제 긍정적인 을 주는 이제 산업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정말 밑도 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짧게 하자면 이제 도란부야 누구한테 돈 받았냐? 이게 갑자기 무슨 석탄 개발을, 그러니까 석탄이 사실 뭐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모든 에너지 그렇죠. 자원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이닝이 마이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마이닝이 석탄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그렇죠. 채굴을 석탄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비트코인을 좋아했으면 인간 마이닝을 네.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장점보다 이제 단점이 좀 많아서 많이들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거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석탄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뭔가 뭐 장점을 좀 더 어필을 하면서 이걸 추진을 하면은 다들 납득을 할 것 같은데 너무 갑자기 뭐 이런저런 막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석탄 쓰면은 전기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막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추진을 막 밀어붙이니까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우리 도란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저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네. 이제 요새 아니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네. 자꾸 매일매일 블러핑을 치시고 이렇게 네, 네. 매일매일 말이 달라지니까 이게 네. 맞나 이게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 기사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아직은 큰 걱정 안 해도 될 수도 있다. 네. 요즘 뭐 관세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녹음하는 그렇죠. 날짜 기준으로도 하루하루 뭐 하고 약간 초딩 마냥 뭐 나한테 개기면은 너 플러스 50% 뭐 이렇게 해보고 네.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일단 당장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란프 그 형님이 그 바이든 형님이 했던 건 다 반대하고 막 없애고 그렇죠, 취소하고 이런 지금 추세라서
그런 절차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 또 그랜트 펑님 의견은 미국을 빼고 아시아 내 거래로만 하면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왜 질문을 저한테 토스를 아니 질문 뜻이 뭐, 뭔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물론 저도 그때는 어렸을 때입니다만 우리가 잘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한미 FTA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인터넷이 열리면서 이제 뭐 글로벌리 IT 열리면서 사실 이제 유튜브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 물건으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IT적인 것들도 그렇고 미국 없이 이제 사실 경제 돌리는 거는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코로나 때 뭐 일본이 우리나라 뭐 수출 규제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나라 좀 잘 견뎌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시도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뭐 농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나라니까 좀 충격이 있긴 해도 살 수는 있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하고 중국을 동시에 끊어낸다. 그러면은 좀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한 줄 논평 또 짧게 하고 넘어가 네, 볼까요? 저는 이제 지난주 홈플러스 사태 조회수 10, 그 전주 들어서 블록 속으로 조회수 52. 들어서 블록 속으로가 주제가 괜찮다. 근데 오늘은 많이 바쁘셔서 안 들어오시는. 아니 유튜브 이 생방송 말고. 생방 말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도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사모펀드가 좀 많이들 어려우셨나 봐요. 아니 네. 어렵다라는 거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관심이 없는. 사모펀드 관심이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냥 우리 스터디 한 거니까요. 네. 저는 이제 GD님께 AI 성공하고 싶으면 리비를 참가. 막 던진 겁니다. 네. 유튜브 알고리즘님 저희도 추천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많이 빨리 알려져서 이제 많은 이 청취자분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신청곡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한 비밀의 화원이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이유는 이제 도란프 형님이 이제 자꾸 환경 파괴 막 이런 이 조짐이 자꾸 보이셔서 뭔가 자연적인 이런 느낌의 노래도 듣고 그리고 이 가사가 실수해도 괜찮다. 그냥 뭐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해라. 좀 이런 가사예요. 또 여러모로 또 좋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듣고 블로킹 396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좋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